챕터 12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패밀리 리치스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아미는 가족 사업이었어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우리 경영진들도 알고 전 세계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딕디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고 지금 이번에도 느낀 게 뭔가 딕디보스에 대한 조금은 더 특별한 애착과 정말 그 딕디보스를 많이 신뢰하고 되게 그렇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제가 이제 들더라고요. 아마 장남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되게 어려운 시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제 그 딕디보스가 이제 아메이에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투어 가이드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일부러 이름을 숨기고 이제 중간 미드네임을 넣어서 누구도 내가 리치디보스라는 아들이라는 걸 모르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정말 바닥부터 해서 한 15명 가까이 일을 한 다음에 일단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서 나갔다가 자기가 이제 심장 수술로 인해서 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불렀대요. 이제 네가 와서 좀 해달라 해다오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되게 90년대 초에 매출을 되게 하락을 하고 힘들었던 때였대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인원 감축을 하고 이거를 다운사이즈를 해야 될 때였는데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었던 거를 이 딕디보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스티브와 함께. 그래서 할 때 그 구조조정을 할 때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빌리면서까지 돈을 주는데 그때 리치가 했던 말이 아니 우리가 이 코스트 코스트가 뭐죠? 코스트를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돈을 빌리면 어떡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아빠 할 건 제대로 해야죠.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분리가 되어서 그들이 다음 스텝을 잘 갈 수 있게끔 충분한 돈을 줘야 돼요 라는 이야기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때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사이즈 하기 싫어 둘 다 이러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똑바로 현실을 이제 인지하고 과감하게 이걸 단행하는 덕분에 얼른 매출이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잘 성장 가도록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더 멋진 가치관을 갖고 아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까지 이렇게 잘했던 이 딕디보스가 저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더 멋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DB 코퍼레이션이나 지금 이제 윈캐스트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이고 그 유명한 베스트 디보스의 배치 디보스의 이제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보스 패밀리 카우스 가족위원회를 만들어서 손자 손녀에게도 이 경영 원칙과 리더십과 팀워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이 가치관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굉장히 기울여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보스 패밀리 카우스를 만들고 가족위원회를 만들고 RDB 코퍼레이션 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의 규모가 큰지 아시겠죠?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가족의 가치관과 전통을 계승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정도로 정말 큰 하나의 어떤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보스 가족위원회가 모든 자녀와 배우자를 위원으로 선정해서 1년에 4번씩 정기 모임을 열고 최근에 가족의 사명감과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정 헌장으로 이제 공표를 해서 발표를 했고 이를 통해서 헬렌과 내가 지켜온 이 가치들 대대손손 이렇게 계승시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서 제가 너무 멋졌는데 이 가족 사업이라는 걸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냥 가족 자체가 나한테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따뜻했던 기억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그 마을에서 정말 내 집이 네 집이고 네 집이 내 집이고 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이렇게 친밀한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내가 자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족에게서 내가 받았던 따뜻한 사랑과 그 안에서 내가 형성된 것들이 내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일깨워주었고 그런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이때 리치가 성공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그때 문화가 토요일 아침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였대요. 근데 한 번도 리치는 골프를 치러 가지를 않았대요. 왜냐면 그냥 그게 나한테는 토요일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시간을 뺏고 그냥 가족을 떠나서 내가 걸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내 가족이 잘 성장한 것은 헬렌의 동이 굉장히 큰데 왜냐면 내가 아메이를 키우느라 너무너무 바빴을 때 가족 안에서 풀타임 맘으로서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렌과 만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헬렌과 이 리치 디보스 이거 결혼 사진이요.
되게 장난 아니죠. 뭔가 좀 촌스럽기도 한데 이 사랑이 이제 너무 멋지게 발전하는 거죠. 보면은 이 리치와 제이가 카풀을 통해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헬렌도 카풀을 통해 만났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리치와 제이가 이제 대학교 때 운전을 이렇게 딱 하고, 제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운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두 여학생이 그냥 걸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랑 같은데 하고 봤더니 친구가 아는 여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같은 칼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태워다 줄게, 우리 차 타 했더니 여자들이 아니야, 안 타, 그냥 거의 다 왔어 이랬더니 그래도 타 해서 막 설득한 후에 탄 거예요. 정말 짧은 한 블럭을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내릴 때 먼저 헬렌이 내리고 다른 여학생이 내리고 고마워요 하고 인사를 했을 때 혹시 저 여자의 이름이 뭐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교과서에다가 이름이랑 헬렌 디버스 이름이랑 이제 전화번호를 써준 거를 이제 그 교과서를 아직도 간직을 하고 계시대요. 로맨티스트야. 그래서 그렇게 간직을 하고 계시고 연애를 바로 하진 않았지만 친구가 막 대신하게 했대요. 뭐 수줍으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알고 지냈는데 그냥 계속 썸을 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른 애들이랑 데이트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을 계기로 진짜 내가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구나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렌 디버스는 사실 제가 보면서 여자로서도 정말 멋지다. 단순히 리치 디버스의 와이프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아니라 헬렌 디버스 칠드런스 하스피ટલ이라고 어린이 전문 병원에 내 이름을 걸고 내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가족의 중요한 문화와 어떤 추억을 쌓아나갔던 공간 중에 하나가 항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헬렌은 뭐 항해를 막 찬성하진 않았지만 배를 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공동체 의식과 어떤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고, 이게 바로 리치와 헬렌의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딕 디보스와 댄 디보스 그리고 덕 디보스 이렇게 세 아들이 있고 체리 디보스라는 딸이 한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 아미의 경영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고 각각 지금 자신만의 분야에서 멋지게 몸담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댄 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3년간 아미의 경영에 몸담고 이제 도쿄에서 이제 그 아미 업무를 담당한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그 DP Fox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회사를 그 대중 자동차 및 스포츠카 딜러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하키팀의 구단주이기도 하고 올란도 매직팀을 운영하신 적도 있고요. 이 체리 디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아티스트, 그러니까 코스메틱 분야를 정말 총망라했던 그런 부사장으로 역임을 하셨고, 지금 알티코와 아메 이사에 역임도 하셨고, 모교인 호프칼리의 직임관리 책임자를 통해서 CDV, 그러니까 체리 디버스 파운데이션까지 만들어서 잘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알지만 내 딸과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들도 대단한 리더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첫째 며느리인 베시 디보스 잘 아시겠지만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2017년도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시는데, 보면 이제 디보스가 들어가면요 이분 사진밖에 안 나와. 리치 디보스보다 이분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참 성공한 며느리죠.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며느리는 이제 우리 댄 디버스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이 댄 디버스의 파밀라 디버스인데, 이분은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또 한 손 크게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밀라 롤란드라는 브랜드가 딱 파밀라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지 했는데, 이 패션 컴퍼니를 이분이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걸로 상도 받고 되게 막 성공적으로 하고 있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리아 디보스, 우리의 덕 디보스의 와이프시죠. 이분도 다양한 덕 앤 마리아 디보스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떤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는데,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멋진 여성 리더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면서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막 유명한 사람만 알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 사람들도 정말 찾아보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분야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놈의 집구석은 대단한 집구석이네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했던 거, 가정 양육을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를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줌으로써 뭘 이야기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왜 존중해야 하는지,
진정한 리더십이 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를 존중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한 말에 항상 책임감을 다해야 되고 지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미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브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지만 미국 사회의 역동성과 그 활력을 결정하는 곳은 어떤 정치적인 곳이 아니라 평범한 중상층 가정의 식탁과 거실과 아이들의 놀이터와 뒷마당에서 그런 사회의 역동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항상 내가 노력해왔던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헨리가 내가 가져왔던 믿음과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들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고,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나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이 아이들이 내 자랑거리로 키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 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하셨고, 이게 살아계실 때 가족들과 다 같이 찍었던 이런 멋진 가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리치드 옷의 멋진 가문을 보시면 진짜 감탄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한 명도 막 이상하게 빠지거나 막 그런 스캔들이 날 법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많은데 다 너무 잘 컸어. 막 너무 건실하고 너무 행실이 바르고 너무 이제 생각이 똑바로 바뀐 거죠, 한마디로. 너무 멋지다. 참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 13이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챕터 13의 제목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큰 어떤 연설장에 막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한번 디트로이트 상공회에서 연설을 딱 하러 갔는데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자니 이 사회자가 나를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런 업적이 남기고 어마어마한 수식어를 붙여서 자기를 소개를 하니까 자기가 듣다가 지금 사회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막 그 사람 묘사하는 그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탁 강단으로 올라가가지고 한 말이, 저는 방금 사회자가 그렇게 묘사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누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게 진짜 저예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자리를 가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a sinner saved by grace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렇게 많은 걸 이루시고 이렇게 큰 거를 이루셨지만 항상 나는 첫 번째 그 자리로, 정말 그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겸손함, 이 a sinner saved by grace.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을 어디서부터 내가 갖게 되었는지 역추적을 해보면 크리스천 하이스쿨에서 많이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확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지리를 배울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어떤 토론을 할 때도 항상 전제 조건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사람의 오피니언은 존중받아야 함에 마땅하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라는 걸 전제로 두고 토론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이 사립교육을 통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땡땡이도 여러 번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내 믿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사실 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한테 이런 자기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영적인 멘토셨던 거죠. 리치, 왜 당신은 하나님 그렇게 작게 보냐?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너에게 자유의식을 주셨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all powerful 가시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주관자시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깊이 생각하면 제가 목사님 말이 옳았다. 내가 그저 나의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수부지하시고 all powerful 절대적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인정하고 내 신앙이 그때 스타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근데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뭐예요? 모태신앙이잖아요. 난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그런 본인의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내 가족적인 문화로부터,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신앙을 이제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는 분명히 나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진지하게 어떤 그것을 고찰하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어떤 퍼스널라이즈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냥 누가 줬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고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믿는 집안이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디벨롭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성장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를 계속 스트러글 윗하고 항상 고민도 많았고 특히 이제 제가 학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그 학교에서 막 이신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막 이런 걸 가르치니까 막 그런 거 갖고 막 헷갈렸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진짜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경험한 것만이 너의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나는 뭐 치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뭐 기도 응답의 복음이 있고 막 각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그 Victor's Crown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리관 쓰신 주라는 한국에 번역된 찬양인데 가사가 그냥 승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Victor's Crown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면류관은 사실은 Victor's Crown, 승리의 면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못 봤지만 무덤에 가셨지만 무덤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 The grave could not contain you 하면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찬양인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머리로 알던 게 제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내가 진짜 그게 깨달아지고 아 승리했다라는 거 이미 끝났네. 전쟁이 끝났고 이미 승리해 주신 그 위치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는 그 승리의 복음이 제 걸로 확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내가 어떤 발걸음을 하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승리의 복음이 진짜 제게 되면서 아 좀 많이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리치 회장님도 이때 아마 그러한 과정과 고민들을 통해서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것으로 정립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항상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항상 보내셨고 네, 보시면은, 아, 너무 기네요. 항상 그렇게 내가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내 복음이 확립되고 나서는 어디를 가든지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하셨고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원칙 하에 모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 경영 방침에도. 이거 너무 멋지죠. 그래서 나는 자유기업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 책에서 밝힌 여러 가지 원칙들을 믿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한 가지 강하게 믿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personal God.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개인적인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주신 어떤 미션을 나는 가장 강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나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불쾌감을 주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 믿음이 선언하기를 망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이 엄청난 성숙함이? 그러니까 전 강요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믿음을 말하지 못할 건 또 뭐야? 난 당당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김일두 리더님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만일 이 믿음이 내 삶에서 그토록 굉장한 보상을 주었고 굉장히 fulfilling한 풍요롭게 만들어준 정말 하나의 애스펙트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굿뉴스를 어떻게 전하지 않고 내가 백이겠냐. 난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리더들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메이가 종교단체인가요? 혹은 자기가 막 연설을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제 아메이 안에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조직이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다. 개개인이 크리스천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인터내셔널 컴퍼니로서 크리스천 밸류, 어떤 크리스천 어떤 신앙관이 없는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도 다 포용을 하고 인정하는 그런 수용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모두나 종교와 인종과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아메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내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내가 사용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일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내 믿음도 바로 turn off, 꺼버리는 그런 어떤 일요일 신자, 그죠? Sunday church goer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경험한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 믿음에 위배되고 반대되는 결정은 그 어떤 것도 절대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죠. 위구노의 정신이고 일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그냥 완벽하게 통합이 되는 나의 믿음이 삶에 들어가고 그것이 인테그레이트돼서 정말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정말 멋진 자본주의의 표범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자본주의가 멋지게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자체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놓치는 순간 자본주의가 이제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리치 회장님은 어떻게 하면 모험적인 자본주의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삶을 통해 그 표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적인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정말 돈은 참된 행복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어떠한 행복도 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안에 있을 때만 돈이 가치가 있고 참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셀링 아메리카라는 연설에서도 뒷부분에 가면요. 이걸 책으로 읽을 때랑 또 귀로 들을 때랑 다른데 그 크리스천 믿음을 정말 완전 멋있게 막 표현을 하세요. 진짜 멋있어요. 완전 담대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오프 한다라는 거, 내 믿음을 얘기하기 이렇게 주저한다라는 거, 그럴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그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그 백악관에서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스타트된 미국이었지만 이 말씀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 의견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운다면 그 돈도 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상 그 돈은 그 어떤 것도 월트하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가치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갖다 버리는 게 좋을걸? 막 되게 강한 메시지잖아요. 막 강한 얘기잖아요.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믿는 만큼, 스탠드업 하는 만큼 나는 나의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난 얘기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냥 dirt와 clay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사회에서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믿고 이 시스템을 옹호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핵심적인 세계관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분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아메이 얘기를 하길 원치 않는 것처럼 또 아메이 미팅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펑션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시작 전에 해서 선택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이거를 분리를 한다 하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so richly 정말 부유하게 축복해 주셨나라고 보면은 그냥 나는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맡기셨고 나는 그것을 담당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한 번도 내가 큰 거를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리스천 어떤 밸류를 가질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정말 평안과 큰 행복과 그런 걸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도 누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정말 성숙한 마인드로 끝을 내는 챕터예요. 정말 놀랬던 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구나. 좀 배척하지 않으면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이 성숙함에 너무나 놀랐고 이 신앙관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치 회장님의 세계관 속으로의 여행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즐거우셨나요? 저는 정말 보면서 이러한 분을 제가 알 수 있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고 담고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기업가들이 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정말 훼손되지 않은 가치관과 정말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을 또 멋지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의 북카페 복마루TV의 박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